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9월이 시작됐습니다. 9월의 첫날 출발 성공 투자 인사드립니다. 진행의 어이제입니다. 네, 뉴욕 파트 진행의 전채린입니다. 자, 9월 첫날이니까요. 8월 글로벌 증시 흐름이 어땠는지 정리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샷 바로 열어보시죠. 8월의 마지막 거래일 다행히 뉴욕 증시는 표정이 아주 좋았습니다. 3대 지수 일제히 오름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렇게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날 발표됐던 지난주에 투자자들이 가장 주시하던 7월 물가지수가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물가지수죠. PCE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0.2% 상승 그리고 전년 대비 2.5%의 오름세를 가리켰습니다. 연준이 타겟팅하고 있는 물가 상승률인 2%에 아주 근접해가고 있는 움직임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됐고요. 그러면서 9월 중순 이제 다다음 주로 예정되어 있는 FOMC에서 연준이 금리를 내려줄 것이다. 특히 25bp 인하에 나설 것이다. 라는 시장의 자신감이 아주 강해졌습니다. 이날 시장을 장식했던 키워드들 골디락스, 미국 경제가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다라는 확신, 이와 함께 따라서 경기 침체를 피하고 연착륙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이 PCE 물가지수 덕분에 나타나게 됐고요. 이에 따라서 다우지수가 이날로써 연일 사상 최고치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LPL 파이낸셜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인플레이션이 충분히 하락하고 있나 약간은 의심하고 있었을지 모르는 연준의 그 의구심을 이 PCE 지수가 달래줬을 것이다. 긍정적인 평가들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대형주들 가운데 특징주 흐름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 전일 실적 발표 이후에 6%대 급락했던 엔비디아, 이날 하루 만에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1.5% 상승으로 반전하는 모습. 특히 실적을 보더니 그 결과를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모건 등의 아주 대형 인플루언셜한 IB들이 긍정적인 평가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목표가를 $165, $155로 각각 제시를 했는데요. 지금보다 한 38%, 30% 정도 주가가 더 갈 수 있다. 이런 전망입니다. 그런가 하면 테슬라 이슈가 있었습니다. 3.8% 상승이었는데 다음 장에서 자세하게 확인해 볼 거고요. 아마존의 경우에는 3.7%의 상승세였습니다. 이제 다음 달에 출시가 될 텐데 이 아마존의 음성 AI 비서 서비스죠. 알렉사에 아마존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AI 모델이 아니라 엔스로픽의 클로드를 탑재한다는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역시 AI 모델을 아무리 이렇게 규모가 큰 빅테크 기업이라 한들 자체적으로 개발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보도였는데요. 이제 다음 달 출시된 이후에 오픈 AI가 탑재된 시리, 구글의 제미나이 그리고 이 아마존의 알렉사까지 과연 어떤 서비스의 성능이 가장 우수할 것인가 우리가 한번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밖에 2분기 어닝 시즌이 이제 드디어 그 끝맺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어닝 시즌을 돌이켜 보니까 골드만삭스는 딱 이 종목들이 지금 IT 섹터 내에서 아주 매력적으로 보이더라 이런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 두 가지 기준을 주요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ROIC, Return on Invested Capital이라고 하는 건데요. 투하자본 이익률, 그러니까 그동안 AI 쪽에 많은 투자를 했는데 실제로 성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인가, 돈을 그로 인해서 벌고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을 보여주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이 ROIC가 강력한 기업들, 거기다가 한 가지 더, 지금 미국 경제 혹은 소비의 트렌드를 주시했는데요. 소비 지출이 전체적으로 둔화하고 있고 생필품을 중심으로 소비가 집중되고 있다는 점, 여기에 주목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기준으로 스크리닝을 해보니까 이 종목들이 매력적으로 보이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됐는데 드래프트킹스, 스포티파이 그리고 메타 플랫폼즈 M7 종목들 가운데에서는 메타가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밑으로는 우버 테크놀로지스 그리고 알파벳의 종목까지 이름을 올리고 있으니까요.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종목들 이번 한 달 동안은 아주 유심히 들여다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증시에서 커플링돼서 움직일 만한 종목
종목들이 있다면 이 시간 또 다음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릴 테마 특징주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FDA가 노바백스의 업데이트된 코로나19 백신을 긴급 사용 승인을 했습니다. 노바백스의 주가는 8.6% 급등세를 가리켰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테마 관련한 종목들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노보노디스크. 이 노보노디스크의 오젬픽과 위고비가 인체의 노화를 늦춰서 사망률을 낮춘다라는 연구 결과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 쪽도 오늘장 주시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테슬라는 소식이 두 가지가 전해졌습니다. 이 로보택시의 공개 장소로 워너브로 스튜디오를 검토 중이다. 워너브로 스튜디오는 영화 인터스텔라, 배트맨 등이 촬영된 장소이기도 한데요. 아무래도 두 달이나 이 이벤트를 딜레이했던 만큼 지금 투자자들의 관심도 기대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죠. 그러니까 더욱더 드라마틱한 연출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이런 선택지를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테마성 시세가 연결돼서 나올 수 있을지 주목을 해보셔야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것은 확정 보도는 아니고 관측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로보택시보다 가정용 로봇을 먼저 이 테슬라가 선보이게 될 수도 있겠다. 이런 보도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로봇 관련주들도 시세가 움직이게 될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월요일이니까요. 이번 주 증시 일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인 2일에는 미국이 노동절로 인해서 휴장을 하게 되니까요.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번 주에는 이제 다다음 주 FOMC를 앞두고 금리 인하의 폭을 결정하게 될 여러 가지 고용 지표들이 발표되게 됩니다. 구인 규모부터 시작해서 금요일에 특히 중요한데요. 비농업 부문의 취업자 수 증가폭 그리고 8월 실업률이 나오게 됩니다. 8월 초에 이 증시 급락을 촉발시켰던 것이 이 실업률의 스파이크였죠. 그랬던 만큼 이 실업률 지표를 아주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주요한 지표이니까요. 함께 참겨보시면 좋겠고요. 또 실적 발표로는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가 목요일 장 마감 후 우리 시간으로는 금요일 아침 나올 예정이니까요. 이 시간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뉴욕 파트 정리를 마쳐보고요. 이번 주 첫 거래일 우리 증시 준비는 어떻게 해볼까요? 지금 가을비가 밖에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 내리고 나면 굉장히 추워질 것 같아요. 조금 전에 9월 이번 주의 일정을 짚어주셨는데 9월의 시장색도 한 번 더 바뀌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과 경계 심리로 아마 준비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서울파트에서는 오늘 미국 휴장이기 때문에 지난 거래일에서의 힌트들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여기에 포커스를 좀 맞춰봤습니다. 자, 그럼 금요일장이자 8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금요일 마감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행이었죠. 엔비디아 후폭풍 딛고 금요일에는 반등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래도 121선 그리고 21선까지 조금 먼 구간으로 남아있는 구간입니다. 8월 5일 급락 이후에 갭은 다 메꿨어요. 그런데 아직 그 이상 갭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지는 못하는 코스피입니다. 그 갭 저항선의 고점은 2722포인트가 되겠는데 아직은 2700선 아래에서의 머무르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금요일 0.5% 오른 지수, 코스닥은 무려 8거래일 만에 반등을 줬는데요. 1.54%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아쉽게도 거래소 쪽으로는 환율의 상승 움직임 영향으로 봐야 할지 6거래일째 팔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도 이틀째 코스피에서 외국인들 매도로 잡혔고요. 다행인 점은 8거래일 만에 오른 코스닥 시장으로는 외국인들이 사들였다라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여전히 지수보다는 종목 안에 집중하는 이 메인 주체들, 수급 주체들의 움직임에 힌트가 될 수 있는 내용이었고요. 올랐던 쪽이 어느 쪽인가 봤더니 엔비디아 후폭풍 딛고 올랐던 저가 매수 유입된 반도체였습니다. 반도체에서 조금 더 큰 범주로 올라가서 OLED, PCB 다 좋은 모습 보여줬고요. 반도체 안에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반등, 선익시스템과 같은 OLED 쪽 강세 움직임으로 디스플레이 전반적으로 분위기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수출 지표 앞두고서 기대감 반영되는 듯한 모습이었고요. BH, LG노텍과 같은 종목들, 모듈이나 PCB, 그러니까 애플과 관련된 이 관련 종목들이 또 한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조선도 강했는데요. 선박수주와 관련돼서 특히 미국의 군함 MRO 함정 정비 사업과 관련돼서 하나오션이 수주를 따냈다는 내용 전해졌습니다. 필리조선소 인수한 이후에 계속해서 좋은 소식 오랜만에 받아들면서 5%나 올랐고요. 전체적으로 조선 4사가 움직였습니다. 기자재까지 좋았고 바이오는 여전히 중심권 안에 잘 버티죠. 유한양행은 8거래일째 강세를 보여줬고 개별주 안에 HLB까지 그 물줄기가 확산됐습니다. HK노엔, 종근당 바이오 같은 종합제약사, 샤페론과 같은 개별 종목들, 펩트론과 같은 당뇨 종목들도 좋았습니다. 자, 8월은요. 8월 5일 기준으로 했을 때 냉탕과 여기서 미온탕으로 살짝 회복하는 기조까지 올라왔는데 이제 그 9월은 온탕의 계절로 접어드는가 좀 따뜻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갖고 있는데 사실 9월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조금 더 우세하다는 것. 경계 심리를 갖고 돌다리를 두드려 보면서 9월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수학의 계절이잖아요. 안전벨트만 잘 매면 저희와 함께 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을 좀 가져보고요. 8월 복귀를 보시면 사실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거의 다 아랫꼬리가 달렸거든요. 거기에서 얼마나 더 만회했는가, 덜 만회했는가 이 정도의 차이를 보이며 8월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우 1.76, 좀 샘나죠. 특히 S&P 500 지수도 월간 2%의 상승을 보였고요. 여전히 나스닥은 0.65%로 미국 3대 지수 안에 상반기에 그렇게 강했는데 8월에 낙폭을 크게 만회하지는 못한 채 기술주가 부진한 채 마감이 됐구나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코스피는 각권 지수가 선방한 반면 반도체가 아주 크게 말아올리지는 못했구나를 곁들여 볼 수 있습니다. 코스피는 마이너스 13.8%까지 낙폭을 기록했다가 마이너스 3.5%, 코스닥은 마이너스 16%까지 크게 빠졌다가 마이너스 4%로 만회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나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미온탕까지는 회복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9월엔 어떨까 봤더니 쭉 보시면 좀 글자 압박이 심하죠.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9월에는 약세를 반복했던 글로벌 증시와 코스피의 패턴이 2021년 이후로 계속 나타났다. 2021년부터 작년까지 3년 연속으로 코스피는 9월에 매번 빠졌습니다. S&P 500 지수도 약했고요. 그런 통계적인 흐름을 봤을 때 9월 쉽지 않겠다라는 통계도 우리가 인지를 할 수 있죠. 그런 가운데 리스크 관리 강화 차원에서 현금 비중을 추석 전에 2,700선 돌파하게 되면 빠르게 챙기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우려라고 꼽은 NH에서도 경기 및 대선, AI에 대한 우려감 여전히 자리하면서 8월의 악재 ING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방어적인 포트를 추천하더라고요. 필수 소비재, 방산, 헬스케어, 고배당 이 정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닝 시즌 끝났잖아요. 아무래도 이 가시성이 높은 섹터로 몰렸다면 이런 민감도가 많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느 쪽이 강할까? 아무래도 이벤트 플레이 가능한 쪽 밸류업이 되겠죠. 저 PBR주로 관심 모아질 가능성 높다. 신한의 의견입니다. 키움증권도 이벤트 산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비 포트 필요하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라는 큰 틀에서 가장 큰 수혜인 바이오. 이 가시성으로 다시 9월 말에는 변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 기계 마지막으로 밸류업은 공통적으로 모든 증권사에서 눈여겨보자고 꼽고 있습니다. 자, 9월 매크로 이벤트를 그럼 어떻게 봐야 하는데? 라는 큰 틀에서 이렇게 큰 그림을 가져와 봤고요. 캡처해 놓고 체크해 보시면 아마 일간 일정과 관련된 매매는 참고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이벤트 산지와 관련해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건 거의 다 매크로 이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ISM 제조업 지표 뚝 떨어지면서 지난 8월에도 경기 침체 우려가 컸었거든요. 내일 발표 확인해서 수요일장 우리 시장 반영될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고용 지표는 앞서 체린 앵커가 친절하게 전해드렸고요. 기업 실적도 중간중간 있기는 한데 FMC와 BOJ 셋째 주에 굵직한 매크로 이벤트가 있어서 우리 추석 연휴 지나고 나서는 아무래도 경계 심리가 뚜렷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권사에서 앞서 얘기가 나온 것처럼 그래서 개별 이벤트에 섹터나 종목에 집중하면 충분히 기회가 있고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폴란드 방산 관련한 전시회가 내일 있고요. 세계 폐암학회가 7일부터 10일,
그리고 유럽 종양학회 13일부터 17일. 여기 잘못 표기가 된 부분 좀 정정해서 말씀드릴게요. 미국의 대선 TV 토론이 있고요. 이 부분은 애플, 아이폰 신제품 발표죠. 대선 토론, 더불어 마이크론 실적, 그리고 대만의 세미콘 행사도 4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이런 개별적인 포인트만 주목해서 놓고 본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거다. 그리고 노란 줄로 표시한 거는 우리 개별적으로 국내 증시에 더 강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인데요. 9월 중에 한국 밸류업 지수 발표, 동해가스전 사업 일정 공개, 마지막 주에는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 발표, 8월에 있었던 테마 안에서의 순환 매도 힌트가 될 수 있다는 측면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좋은 숫자와 이벤트에는 계속 기회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지난 마지막 8월의 거래일에 이미 수출에 많은 힌트를 가져갈 수 있는 섹터들이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발표된 8월의 수출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7월까지 조금 흔들리면서 3분기, 4분기에 그러니까 하반기에 우리 수출 지표 조금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감이 있었는데 이를 불식시킬 수 있었고요. 7, 8, 9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아무래도 3분기 어닝 시즌에 반영될 수출 지표가 근간이 되기 때문에 3분기 어닝도 괜찮겠구나. 그럼 그 힌트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은 무엇이 될까요? 반도체 4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YC, 인텍플러스, 검사 장비 안에서 8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 수출을 기록하는 모습이었고요. 오로스 테크놀로지, 계측 장비죠. 이쪽도 역시 최대 수출 금액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 종목들까지 물줄기가 이어질지 보셔야겠는데 큰 틀에서 매크로뿐만 아니라 반도체는 지금 투심이 좋지가 못해서 어느 정도의 전략을 잡고 바트를 짧게 잘 쥐고 가야 할지는 저희가 매번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무선 통신기기 좋았고요. 카메라 모듈은 이미 금요일에 움직였습니다. 바이오 헬스와 반도체가 이번 수출 지표의 대표 효자였는데요. 삼성바이오, 셀트리온과 같은 CMO 쪽으로 수주 매우 좋았다는 점 눈여겨보시고요. 선박도 좋았다. 그리고 기초 화장품 미국 쪽으로 92%나 증가했어요. YOY로. 여기에서 다시 한번 수출 지표 근간이 되는 화장품주가 달려줄지. 실리콘투가 금요일에 5%나 상승했잖아요. 여기서 다시 3차 랠리가 진행될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미용기기, 분리막, 그리고 MLCC 7월 대비 개선되고 있다는 점까지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오가 많은 증권사에서 9월에 꼭 포트에 편입해야 될 섹터 중에 하나로 갖고 있는데 이미 8월에 많은 부분 힌트를 줬던 섹터입니다. 우호적 환경, 금리 인하, 이벤트, 실적까지 세 가지 삼합이 딱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벤트에는 원래 4가지로 제가 표기를 해드렸었는데요. 합쳤습니다. 학회, 생물보안법, FDA 승인, 기술 이전 이렇게 모음집으로 이벤트 모멘텀으로 했고요. 실적까지의 움직임.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건 세계 폐하마켓인데 여기서 유한양행이 이미 100% 달려줬죠.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고요. 뒤따라가는 HLB가 중국 항서제약과의 리보세라니 병용요법 임상 발표할 텐데 고배를 마셨던 5월 딛고 올라올 수 있을지 지금 파란색으로 치고 올라오고 있는 이 힘 확인해 보셔야겠고요. 그리고 9월 둘째 주에 있을 루닛이 YTD로는 지금 46%가량 마이너스예요. 보라색 차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루니스코프 바이오마커와 관련된 플랫폼의 임상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 의류 AI 쪽으로 증권가에서 눈여겨보고 있다는 점도 유한양행을 뒤따라갈 수 있을지 키 맞추기에 포커스 맞추고 보셔야겠습니다. 다가오는 밸류업 지수 이런 종목들이 편입 가능성이 높습니다. 쭉 일정 보시면 당장 9월 중 코리아 밸류업 지수 출시가 눈앞에 있습니다. 3가지를 다 갖고 있는 종목 눈여겨보십시오. 라고 유한타증권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8월 들어서만 16개 기업이 예고 공식 기업가치 재고안 발표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6, 7월 2달 동안 11개 기업이었거든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 유의미하고요. 지금 대기업 계열사들이 아마 이 재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라서 모멘텀 받아갈 가능성 높습니다. 특히 쿼터제 도입을 예정되어 있다. 좀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업종별로 지금은 금융업종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비금융 섹터로 업종별로 한 이 정도는 쿼터를 매겨서 이 정도의 비율이 밸류업 지수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비금융업종 밸류업 참여 확산될 가능성 있습니다. 유한타증권에서 꼽고 있는 ROE, PBR, 주주환원 3가지 매력도 다 갖고 있는 종목들 모아봤으니까요.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브리핑 여기까지 볼게요. 당잠사였습니다.